우리의 뇌는 예측을 통해 현실을 만들어낸다. 남아공의 극단적인 인종차별 정책인 아파르트하이트가 끝나기 전인 1970년대 남부 아프리카의 군대에 복무했던 한 남자의 이야기이다. 그는 제복과 소총을 건네받고 게릴라들을 색출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어느 날 아침 깊은 숲속에서 소규모 군대의 병사들과 함께 훈련하던 중 그는 자기 앞에서 어떤 움직임을 감지했다. 그는 심장이 쿵쾅거리는 것을 느끼며 위장하고 총을 든 게릴라들이 길게 늘어서 있는 것을 보았다. 본능적으로 소총을 들어 안전장치를 푼 뒤 졸용형 소총 AK-47을 들고 있는 선두를 겨냥했다. 순간 그는 자기 어깨에 누군가가 손을 얹는 것을 느꼈다. 쏘지마. 뒤에 동료가 작게 말했다. 그는 서서히 소총을 내리고 현장을 다시 보았다. 이제야 눈에 들어오는 광경은 10살 남짓으로 보이는 소년 하나가 길게 들어선 소들을 이끌고 있는 모습이었다. 그가 두려워했던 AK-47은 소떼를 모으는 막대기였다. 남자는 혼란에 빠졌다. 내가 어쩌다 바로 눈앞에서 일어난 것도 잘못 보고 아이를 죽일 뻔했지? 내에 무슨 문제라도 있는 거야? 그의 뇌는 멀쩡했다. 그의 뇌는 작동해야 하는 대로 정확히 잘 돌아가고 있었다. 과거의 과학자들은 뇌의 시각계가 카메라처럼 작동해서 바깥 세상에 있는 시각 정보를 감지해 마음속에 사진과 같은 이미지를 구성한다고 믿었었다. 하지만 실제로 우리는 세상을 사진처럼 바라보지 않는다. 시각이란 뇌가 구성하는 것인데 매우 매끄럽고 설득력이 높아 아주 정확한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때로는 그렇지 않을 때도 있다. 뇌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뇌의 감각기관을 통해 외부 세계로부터 감각 데이터를 수신한다. 이 데이터는 우리가 알고 있는 과거의 인상 깊은 장면들이나 냄새 같은 형태가 아니다. 그저 요동치는 빛들과 화학물질, 기압의 변화에 불과하다. 그 안에 본질적인 의미 같은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모호한 감각 데이터 조각들을 맞닥뜨리면 뇌는 어떻게 해서든 다음에 무엇을 할지 파악해야 한다. 우리 뇌의 가장 중요한 일은 몸을 제어해 잘 살아있게 만드는 것이다. 뇌는 감각 데이터의 맨 공벽으로부터 어떻게든 의미를 만들어내 우리가 계단에서 떨어지거나 맹수에게 잡음을 끼는 상황이 오지 않도록 해야 한다. 우리의 뇌는 어떻게 감각 데이터를 해독해 무엇을 해야 할지 알아내는 것일까? 바로바로 들어오는 모호한 정보들만 사용해야 한다면 우리는 불확실성의 바다에서 헤매야만 한다. 하지만 뇌에게는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초과 정보원이 있다. 바로 기억이다. 우리 뇌는 우리가 지금까지 경험해온 것들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과거의 경험이든 책이든 다양한 출처로부터 배워온 것들이 뇌를 돕는다. 끊임없이 변화하는 복잡한 신경망에서 신경세포들이 전기화학적 정보를 앞뒤로 전달하면서 뇌는 눈 깜짝할 사이에 과거 경험의 조각들을 재구성한다. 감각 데이터의 의미를 실현하고 무엇을 해야 할지 알아내기 위해 이 조각들을 조합해 기억을 만들어낸다. 과거 경험에는 우리 주변 세계에서 일어난 일뿐만 아니라 신체 내부에서 일어난 일도 포함된다. 심박수, 호흡 속도 등 뇌는 매 순간 스스로 묻는다. 마지막으로 이와 비슷한 상황을 만났을 때 그땐 어떻게 했지? 이에 대한 대답이 지금 우리가 처한 상황이 완벽하게 드러맞을 필요는 없다. 그저 우리가 생존하고 나아가 번영할 수 있도록 돕는 적절한 행동 계획을 제공한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 뇌는 스스로 지문함으로써 기억으로부터 과거를 다시 만들어낸다. 내 몸이 비슷한 상태에 있었고 이 특정한 행위를 하려고 했을 때 그 다음에 무엇을 보았나? 어떤 느낌이 들었나? 이에 대한 대답이 당신의 경험이 된다. 뇌는 머리 바깥 세상과 머리 내부로부터 나오는 정보들을 결합해 당신이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맛보고 느끼는 모든 것을 만든다. 우리의 뇌는 활발하게 경험들을 구성해간다. 우리는 매일 아침 일어나면서 감각들로 가득 찬 세상을 경험한다. 침대에 피부가 닿는 느낌, 커피의 향기, 투명한 창문 너머로 비치는 햇살 등 말이다. 하지만 우리는 감각기관들이 아니라 뇌로 이것들을 감지한다. 우리가 보는 것은 세상에 있는 것과 우리 뇌가 구성한 것의 조합이다. 다른 감각들도 마찬가지다. 이와 비슷하게 뇌는 신체 내부에서 느끼는 것 또한 구성한다. 통증이나 불안감처럼 내부에서 느껴지는 감각들은 뇌에서 일어나는 일과 폐, 심장, 근육통에서 실제로 일어나는 일의 조합이다. 뇌는 여기에 과거 경험에서 얻은 정보를 추가해 그 느낌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추측한다. 예를 들어 충분히 잠을 자지 못해 피곤하거나 기력이 부족할 때 배가 고파서 기력이 부족했던 적도 있으므로 배가 고픈 것으로 느껴 간식을 먹으면 기운이 날 것이라 생각하기도 한다. 이렇게 구성된 배고픔의 경험은 원치 않게 같이 중이되는 한 가지 이유가 될 수도 있다. 이제 우리는 맨 처음에 사건이 일어났던 이유를 설명할 수 있다.
그의 뇌는 물었을 것이다. 이 전쟁에 대해 내가 아는 바에 따르면 나는 지금 동료들과 함께 깊은 숲속에 있고 소총으로 움켜쥐고 있으며 심장은 두근거리고 내 앞에 움직이는 형체가 있고 게다가 뭔가 뾰족한 것도 가지고 있다면 내가 그 다음에 보게 될 가능성이 큰 것은 무엇일까? 답은 게릴라였다. 이 상황에서 머릿속이 바깥의 것에 일치하지 않았고 머릿속이 것이 우세했다. 우리도 일상 속에서 이런 경험을 많이 해보았을 것이다. 머릿속 정보가 외부 세계의 데이터를 압도하는 경험 말이다. 사람들 속에서 친구를 봤는데 다시 보니 친구가 아니었다든지 핸드폰이 울리지도 않는데 진동이 느껴진다든지 하는 경험을 해본 적 있지 않은가? 이것은 당신의 내가 구성하는 주의 깊게 제어된 환각이다. 당신은 모든 경험을 만들어내고 모든 행위를 안내하는 일상적인 환각이다. 이것은 내가 감각 데이터에 의미를 부여하는 정상적인 방법이다. 우리의 뇌는 예측을 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혈류에 물이 도달하려면 20분 정도가 걸리지만 목이 말라 물을 마시면 물을 마시는 즉시 갈증이 어느 정도 해소되는 것처럼 말이다. 우리의 뇌가 정확하게 예측을 했다면 그 뇌는 우리의 현실을 만든다. 그리고 예측이 틀렸을 때도 뇌는 마찬가지로 현실을 만들어내고 그 실수를 통해 배워나간다. 그 군인의 동료가 그의 어깨를 두드려 상황을 다시 보게 해 뇌가 새로운 예측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처럼 말이다. 우리의 뇌는 그렇게 끊임없이 예측을 하고 예측을 통해 배우며 살아간다.